자, 18페이지 지역사회 기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기능도 예전 나오지 않은데 요즘은 이제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유형하고 지역사회 기능은 앞쪽에 개론 중에 지역사회 간호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거지만 많이 출제됩니다. 아까 우리가 무언가를 공유해서, 그치?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역사회로서 기능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인간 공동체가 되는 거는 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어때? 지역사회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이거든. 그치? 그래서 지역사회 기능은 사회 유지를 하는데 필수적인 기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유지되는데. 자, 경제적 기능, 사회화 기능, 사회 통제 기능, 사회 통합 기능, 그 다음에 상부 상조 기능입니다. 그치? 자, 경제적 기능은 생산, 분배, 소비 기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요즘 책에는 또 옛날엔 경제적 기능인데 요즘은 또 일부 책에는 생산, 분배, 소비 기능이다 이렇게 말하는 책들도 있어. 그럼 뭐 그거는 일상생활을 지역사회라고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뭐가 유지돼야 돼? 일상생활이 유지돼야 돼. 그럼 일정한 뭐가 일어나야 될까? 생산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분배가 되고 소비가 또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은 자기네 안에서 생산과 소비와 분배가 일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뭐야, 사업도 많이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지역은 사과를 파느라고 난리치고 어떤 지역은 뭐 또 축제도 하고 하잖아, 그치? 그럼 그 지역 안에서 그런 경제 활동들이 어때? 균형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뭐 할 수 있도록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지? 자, 그래서 뭐 특산품을 개발한다든가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 활동은 바로 이 경제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기능이 안 되면 그 지역사회는 어때? 유지될 수가 절대로 없죠. 그지? 막 그 지역사회 사람들이 아무것도 생산 안 하고 소비만 한다고 생각해봐. 그 지역사회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지? 그래서 경제적 기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화 기능은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지역사회가 사회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기네들만의 공동의 어떤 생활 양식을 습득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화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화 기능 때문에 그 지역사회는 다른 지역사회와 어떨까요? 독특하고, 그치? 다 지역사회에 대해서 어떤 동질감을 느낀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일반적인 지식이나 가치, 행동, 양상을 뭐 하는 거야? 창출하고 전달하고 유지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면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고유한 문화를 자기네가 만들어서, 그래서 그 지역사회가 어때? 공동의 생활 양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들만의 아까처럼 공동의 유대감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강화하는 활동을 사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화 기능은 사회가 유지되는데 굉장히 어떤가 또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처럼 다른 지역사회와 우리 지역사회가 다른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건 어때? 독특성이, 지역사회 특성이. 그치? 우리 지역사회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런 어떤 공동의 그런 생활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어때? 동질성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자, 사회 통제 기능은 아까 이제 행동 양식을 습득해서 사회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만들었다면 얘는 사회를 어때? 아까처럼 행동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 행동들, 자기네 만든 행동들을. 그래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사회 규범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를 통제하는 거야? 자기네가 규칙과 규범을 만들어서 그 규칙과 규범을 벗어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야? 통제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이건 대표적인 게 법도역에 속합니다. 법도, 그치? 그 다음 법은 아니지만 그들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규범은 각각 다를 수 있겠지, 그치? 그들 자기네가 만든 스스로 규칙과 규범에 따라서 어떤 그 행동을 통제합니다. 사회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네가 공동으로 지켜야 될 규범을 만들지 않으면 아까처럼 어떤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막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죠. 굉장히 불안하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사회를 잘 모하기 위해서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사회가 잘 어때?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행동 규범을 준수하도록 만들어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 통합 기능, 이 현대 와서 사회 통합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굉장히 다변화되잖아, 그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회 통합 기능은 지역 주민의 참여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그 각각의 통합되지 않았던 개인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 되는 거야? 통합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나 그 다음에 사회를 구성하는 조직의 조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결속돼 있고 얼마만큼 사기가 높은가에 대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를 조직원 간에 관련된 기능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바로 결속력과 사기를 높이고 그럼으로 해서 아까 어때? 합의와 자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때?
공동 노력하는 활동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그지? 그럼 그건 어떻게 보면 어떨까? 세월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과 그 가족의 일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그걸 어때? 그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까처럼 우리가 사회의 문제, 공동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보고 사람들이 모두 다 참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안전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해결하고자 하는 거는 사회 통합 기능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통합 기능,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기네끼리 어떨까? 같은 사회로서 결속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떨까? 더 이제 사기가 높아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스스로 얘는 아까 행동 양식을 만드는 거는 어디에? 사회화 기능에 속한다면 그런 행동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건 어때? 사회 통제 기능이라고 한다면 그럼을 통해서 스스로 어떨까? 바람직한 행동 양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사회 통합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사회 통합 기능은 현대 사회에 가면서 점점 어떨까? 사회가 분화되면서 이것에 대한 요구도가 어떨까?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때? 굉장히 개인주의적 사회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특성을 굉장히 장려하면서 이 개인의 특성이 장려되는 한쪽으로는 그 흩어져 있던 구성원이나 조직들이 어떤 결속력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모멘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사회 통합해서 우리가 그 보건소 사업을 할 때도 주민 참여를 시킨다든가 그래서 어떤 요구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선호할 수 있는지 또는 뭐 아까 사업 주도성에 주민 참여를 많이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모두 사회 참여 기능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상부상조 기능은 아까 이거는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라면 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건 서로가 서로를 공동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취약한 사람의 문제를 다른 구성원들이 어때? 도와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주로 구성원 중에서 지역 내에 질병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실업 같은 이제 경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도움이 필요할 때 구성원끼리 서로 어때? 지지하고 조력해 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 기능은 아까처럼 자기네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그러면서 그 사회로서의 결속력을 다지고 그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사기를 높이고 이런 활동이라고 한다면 이 상부상종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서로 어때?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어떨까? 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웃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잖아, 그지? 근데 점점 사회가 사회 보장 기능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아까 개인이나 가족들이 도와주는 것들이 점점 어떨까? 줄어들게 됐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은 현대사회에서는 정부나 민간, 그다음에 종교단체 같은 것들이 복지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이제 제도를 통해서 사회 제도를 통해서 이제 도와주는 거죠.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녀 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지?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지역사회 기능으로 가장 옳은 거. 사회를 구성하는 조직원 간에 관련된 기능으로 이제 그 사회를 구성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지? 그 때문에 이건 어때? 통합 기능이다 볼 수 있는 거야. 사회 구성원. 아까처럼 어때? 상부상조는 어때? 사회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어떨까? 개인과 개인에 도와주는 거예요. 사회의 이제 어떤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제의 어려운 사람을 서로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거라면, 자, 지역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서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상호 존중하는 것이다. 근데 요거까지 뭐 여러분이 모른다 하더라도 그 뒤에 보면, 자, 구성원 상호 간에 어떤 기능이야? 결속력과 사명감, 사기를 높여주는 기능이야, 그치? 그래서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에 노력하는 활동이라고 포함된다 볼 수 있어. 그래서 제일 우리가 사회 통합 기능은 지역사회가 그들이 어떨까? 아까처럼 하나로 통합되어서 그들의 공동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그 활동을 우리가 무슨 기능이라고 보면 돼? 사회 통합 기능이라고 보면 돼. 그치? 그래서 사회 통합 기능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에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게 아까 사회 통합 기능이라고 했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어때? 개별화된 문화가 굉장히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함께 노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사회적 기능 중에서 이제 사회 통합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또 아까 우리가 뭐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나 자원문제 공동체 이런 게 나오는 이유는 아까처럼 그게 구별하기가 좀 까리하잖아. 그치? 뭐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여구 공동체라든가 그다음에 자원 활용의 범위로 모인 거하고 문제 해결 공동 지지체가 포함된 거 다를 수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 건강. 여기는 뭐 여러분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뭐 그래도 간호학을 한 사람으로서 WHO의 건강은 한번 봐야 되겠지, 그지? WHO의 건강관은 질병이나 불구가 일단 없어야 됩니다, 그지?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가 됩니다. 자, 안녕이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안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때? 아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건강한 삶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녕이라는 말은 건강을 질병이 아니라 어느 차원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야? 생활하고 연결해주는 거야. 이거 되지? 내가 삶을, 라이프를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안녕이라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이 어때? 좀 확장하는 거지. 꼭 뭐, 이걸 머리에다 넣고 외울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이 뭐 지금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다 넣을 것처럼 막 열심히 적고 있어서 내가 좀 불안한데, 적어야 될 걸 적어야 돼. 자, 그래서 질병이나 불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야. 그치? 자, 어때, 여러분?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지? 이 건강관은 너무 어떨까? 너무 이상적인 건강관이야. 이러면 좋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상태의 건강관을 추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 모두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불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지. 얘가 되지? 아, 나는 지금 좀 우울해. 불건강해. 그지? 그 다음에 또 나는 뭐 신체적으로 이제 뭐 관절염이 걸려 있어. 그럼 뭐 불건강해. 뭐 이런 상태대로, 그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건 이상적인 건강관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거는 절대적 건강관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만 건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분법적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다는 걸 구분하는 그 특징이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추상적이야. 아까처럼 어때? 신체적으로 안정한 상태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거냐고. 질병이나 불구는 측정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실무에 적용하려면 어때야 될까? 측정할 수 있어야 돼. 아, 이 사람은 건강하다, 이 사람은 불건강하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데 굉장히 추상성이 높기 때문에 실무 적용이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조작적 정의도 없어. 도대체 신체적 안녕한 상태란 건 어떤 정도까지를 신체적 안녕 상태라고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회적 안녕 상태란 건 어느까지를 말할 것인가?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우리가 실무를 적용하기에는 어떨까? 다소 어렵게 추상성이 높고, 그 다음에 측정이 굉장히 어때?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 적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 간호학에서는 WHO의 건강 개념은 하나의 어떨까? 굉장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강관이지만 실제 우리가 실무에 적용하는 건강관을 새롭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지역사회는 우리가 건강과 질병의 연속선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이거는 뭐 연속선상이라는 거는 건강은 기능과 관계 있다고 보는 거야. 기능과. 우리가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신체적 기능, 정신적인, 사회적 기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기능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건강의 정도가 다른 것이지, 이분법적으로 건강과 불건강을 딱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건 아니야. 자, 내가 오늘 굉장히 우울해. 그지? 우울했어. 아, 진짜 오늘 선생님 만났는데 그걸 다 또 해야 되는 건 뭐지? 어떻게 지금부터 공부를 또 하지? 뭐 내가 한 7개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운이 쫙 빠져. 얘가 되지, 그지? 그래서 그건 어때? 지금 기능이 다운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러분이 저녁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내가 좀 이제 릴렉스를 하고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좀 한번 다 해자, 파이팅을 했어. 그러면 또 기능 수준이 또 올라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그 건강의 수준은, 건강의 정도는 계속적으로 연속 손상에서 뭐 한다고 보는 거야? 변화하고 있다고 보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긍정적으로 가기도 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지역사회 간호사는 그럼 어때야 될까? 대상자가 뭐 할 수 있도록, 기능 정도가 좋아지도록 하는 것을 간호라고 규정하게 돼, 그치? 그래서 얘는, 테리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기능을 할 수 있잖아. 이해가 되지, 그치? 그럼 여러분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어. 나는 고혈압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전혀 문제가 없어. 그 다음에 뇌졸중해서 쓰러지지 않느냐,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있는 것을 가지고 구분할 수 없고, 자,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능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이쪽 한쪽에는 어때? 그러니까 기능 장애가 있는 상태를 상병, 우리가 질병을 뭐라고 이야기해? 디지즈라고 이야기해. 그치? 디지즈. 그래서 이 사람은
디지즈하고 한쪽을 건강을 넣고 헬스를 놓고 한쪽을 디즈를 놓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 왜냐하면 이건 어때? 디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테리스라는 사람은 이 끝에 일리스라는 걸 놨어. 일리스라는 거는 어때? 아까 기능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질병이 있으면서 기능장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상병이라고 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은 헬스와 그저 건강한 상태와 그 다음에 우리가 상병 상태 중에서 건강의 수준은 계속해서 변화한다고 보는 거야. 연속 석상에 있다 보는. 그래서 이걸 이분별, 자, 너는 상병이다. 너는 건강하다 아니고 이 사이에서 어떨까? 어느 상병 쪽에 좀 더 그 가까운 건강 수준도 있을 것이고 또 이거 어떨까? 헬스에 가까운 건강 수준도 있을 거라 보는 거. 기능장애가. 그 기능이 굉장히 최고도로 좋은 거. 그죠? 우리가 적정 기능 수준이라고 말하는 거. 그다음에 기능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 그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 그래서 뭐 사망도 어떨까? 결국은 어때? 기능장애잖아. 결국 죽는 것도 그죠? 모든 기능이 마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강의 그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한쪽을 어때? 우리가 기능을 잘할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에 한쪽을 기능을 전혀 못하는 상태로 보고 그 다음에 건강 수준은 끊임없이 이 상태로 어때?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라는 거는 이 연속 성상 어디엔가가 있다고 보는 거야. 이래. 그럼 우리가 만약에 고혈압 환자는 그러면 어떨까? 아까 WHO의 건강관에 따르면 어떨까? 고혈압 환자는 일생 동안 건강할 수가 없어. 그 사람. 항상 불건강한 상태야. 얘가 되지, 그치? 그런데 같은 고혈압 환자인 사람도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건강 수준이 높을 수 있잖아, 그치? 뭐 어떤 사람 건강 수준이 높다고 보는 거야. 처방된 약을 잘 먹고, 그치? 그 다음에 운동을 잘하고. 근데 같은 진단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 어때? 죽고 사는 거는 뭐 하늘의 뜻이다. 뭐 난 뭐 맨날 뭐 먹으라 마셔라. 난 그렇게 살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치? 그럼 이 두 사람의 건강 수준은 질병이 있다는 건 똑같아. 그치? 그럼 연속 선상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둘이 어때? 건강 수준을 구별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 아까 그때 뭐 어때? 질병이 있잖아. 그럼 그건 불건강한 상태야. 그치? WHO에 따르면, 그치? 근데 이 사람은 어때? 어떤 기능 수준을 잘하느냐. 그 사람 한 사람은 어때? 자기 기능 수준을 점점 좋게 하는 거잖아.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 운동을 하고 이러면서 어때? 건강한 헬스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한 사람은 어때? 안 하면서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일리스 쪽으로 가고 있는 질병이 있는 거,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건강 정도는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테리스는 이 건강과 그다음에 상병의 연속 성상으로 건강을 측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최초로 기능적 관점에서 건강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야, 기능적 관점에서. 자, 그래서 요걸 조금 더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프레시만이야. 이 프레시만이 이제 가장 최근에 건강 기능 연속 지표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기능이라는 말을 쓰고 건강 수준을 이 사람은 한쪽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적정 기능 수준이다. 건강을 적정 기능 수준이다. 그 다음에 요거를 어때? 기능 장애가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봤어. 그치? 기능 장애. 그래서 이게 일리스를 말하는 거야. 그치? 아까 건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래서 프레시만은 이 사람은 이 중에 이것에 따라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상대적인 그런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다. 건강 수준이라는 건 이야기하는 건데 이 프레시만은 요소들을 이야기했어. 어느 것들이 어떨까? 더 긍정적인 요소인지, 어떤 것들이 더 부정적인 요소인지를 이야기했어. 그치? 그래서 거기 보면 기능장애, 중간, 적정 기능 수준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 보면 긍정적인 지표에 자기인식 뭘까? 자기인식. 이거는 문제가 뭔지 자기가 알아차리는 거야. 자, 혈압이 높아. 근데 생전에 혈압을 재지도 않고 어때? 몰라. 얘가 되지, 그치? 그럼 뭐가 올까? 초기 경고 신호가 오겠지, 그치? 긴장이 유발하는 요소 없으면 초기 경고 신호가 없고, 그 다음 어때? 증상이 나타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어떨까?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불구가 되고 기능장애가 오겠지, 그치? 근데 그 사람이, 자, 자기인식하고, 내 요새 머리가 자꾸 좀 아프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뭐 가슴이 자주 뛴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어때? 자기 문제를 보고 어때? 병원에 가봤어. 그럼 이 사람 뭐 한 거야? 대처한 거잖아, 그치? 쉽게 말하면 자기 인식이 돼서 적절한 어때? 자기가 행동을 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기는 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기 행동에서 지식과 행동의 행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치? 그걸 우리가 성장이라 그래.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고혈압 환자니까 아닌 사람에 비해서는 어때? 술도 안 마셔야 되고, 뭐 운동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식사도 조절해야 되고, 이런 걸 아는 거, 그 성장이라고 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어때? 내가 건강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걸 자아실현이라고 하고, 자아실현을 하는 최고 수준의 상태를 우리가 기능이 가장 어때? 높은 수준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호사들은 아까처럼 그 사람이 여기 어딘가에 가 있을 수 있어, 그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간호를 통해서 긍정적인 요소로
들어오는 거야. 그죠?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이 여기 있다면 증상을 발현했다면 그 사람 빨리 어때? 진단을 받아서 고혈압인 걸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고혈압 환자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교육을 통해서 어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또 그걸 통해서 자식의 지식이나 행동에 어떤 상황에 맞는 행동으로 변화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실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의 역할은 아까처럼 긍정적 기능 지표로 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도와주는 거라 보는 겁니다. 어떻든 그래서 프레시만은 기능 연속 지표, 기능이 어때? 계속 변화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질병이 있고 없고를 아니고, 질병이 있고 없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건강 수준을 판별하는 그런 연속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는 이 기능 연속 지표를 가지고 건강 상태를 추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고혈압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 질병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이 아까처럼 그런 적절한 행동을 하면 우리는 어때? 그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자기가 고혈압을 뭐 없앨 수는 없잖아. 평생을 관리해야 된다. 당뇨 환자라든가. 그래서 특히 만성질환자가 많아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기능적 관점에서 이런 건강관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스미스라는 사람은 간호학자인데, 이 사람은 간호문헌에서는 도대체 건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봤어. 그래서 4가지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여러분 여기서 아마 제일 여러분이 익숙한 게 뭘까? 임상적 모형이야. 그렇지? 질병이 있는지, 불구가 있는지,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지 보는 거야. 그렇지? 없다면 건강한 거고요. 질병이 우리가 있다면 안 그래서 너 아픈데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가 없어 라고 말하면 건강하다고 보는 거. 이게 바로 임상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떨까? 이분법적이야. 그렇지? 굉장히 건강한 거와 불건강한 거. 그다음에 역할 수행 모형은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역할이 주어지는데, 여긴 특히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건 역할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역할 수행 실패하게 되면 그걸 질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로이 같은 사람들은 적응 모형을 쓰는 거죠. 그지? 이 적응은 환경에 내가 잘 적응하느냐를 보는 거야. 그지? 그래서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환경의 변화에 내가 잘 대처할 수 있느냐 하면 건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 소외돼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안 하고 내가 아무런 그런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산다면 그건 어때? 환경으로부터 유기체가 소외됐다고 보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그건 적응에 실패한 거기 때문에 질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서 적응하느냐, 환경에, 변하는 환경에, 아니면 환경으로부터 대상자가 소외돼 있는 거냐, 환경과 아무 관계없이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병이냐 보는 거고요. 그다음 행복 모형은 얼마나 그 사람이 어때? 안녕. 쉽게 말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자아실현을 하고 있느냐. 자아실현이란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상태를 자아실현이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우리 이제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건강하냐 이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뭘까요? 임상적 관점이야, 그지? 아픈 데가 없으면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 일반 사람들에게 내가 예전에 그 대학에 있을 때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한 60명에게 물어봤어. 너는 간호학을 하지 않는 너는 건강하다는 게 어떤 걸 건강하냐 그럴 때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건강하다고 이야기해. 그건 우리 관점하고 굉장히 다르지, 그지? 그래서 바로 그게 이 행복 모형이야. 행복 모형은 아까처럼 안녕과 자아실현의 상태를 보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는 어떤 상태일까요? 무기력해지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어때?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 그치? 그러니까 호플리스, 희망도 없고, 그 다음에 파워리스, 내가 어떤 걸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무기력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 그치?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아까처럼 어때? 이 행복 모형을 굉장히 건강관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때? 아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기력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제 자살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행복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강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건강관을 가지고 이제 스미스는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지? 자, 그럼 지역사회에서 건강 개념 요건 별표 해놓고 혹시 요거를 한 단어로 물을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임상적 관점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지, 그지?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능 수준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때? 구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 기능적 관점의 건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은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정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한변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절대 건강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처럼, 그지? 그 사람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옛날보다 어때? 병이 없을 때보다 더 건강해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건강은 상대적 개념이다.
그 다음에 역동적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치? 상대적이란 건 아까 우리가 말할 때 자기 인식보다는 대처를 할 수 있다면 더 건강한 거고, 그 다음에 질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질병을 통해서 자기 어떨까? 상황에 맞는 행동을 잘 수행할 수 있다면 더 건강한 거고, 그래서 자기가 어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긴다면 그건 더 건강해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요인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건강은 정적이래.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 항상 건강이 불건강하다고 끝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이라고 보는, 계속해서 그 사이를 어때? 오가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간호 필요한 거죠. 만약에 불건강하다, 치료다 그러면 어때? 의사만 필요한 거지 간호사는 필요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질병을 가졌다 하더라도 기능을 키워주는 데는 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에서는 이 개념을 많이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이다. 그 다음에 역동적이다. 왜 상대적이냐면 기능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절대적, 뭐 이런 상태를 건강하다 이렇게 보지 않고 아까처럼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 수준이 달라진다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간을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을 정의하기보다는 주로 지역사회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내가 살고 있느냐는 것들이 내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인구 집단, 얘가 되지? 동일한 환경을 갖고 있는 그 인구 집단에서 사는 거야. 요걸 뭐라고 있냐면 생태학적 관점의 건강관이라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과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질병의 유형이 다를까 안 다를까? 다를 거야. 그지? 그럼 그건 어때? 그 사람의 개인적 속성 때문에 그 질병이 다른 걸까? 아니면 어때?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까? 그 지역에 살고 있고,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진 거는 그 개인의 특성 때문에 생긴 질병이 아니라 동일한 환경에 있는 인구 집단들이 그 환경으로 해서 받는 그런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대상으로 건강을 정의하지 않고 지역사회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지역사회는 어떨까? 생태학적 건강관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기능적 관점으로 본다.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저때 상대적이다. 기능 수준에 따라서. 그다음에 계속해서 연속 지표상에 움직이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개인의 속성에 의한 그 건강에 대한 수준보다는 아까처럼 어디에 살고 있는 그 환경과의 영향에 의해서 개인의 인구 집단이나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측정하는 데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지역사회에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의 정의. 정의를 할 때 우리가 정의라는 거는 이제 이건 A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치? 그러면 그 속성들이 드러나야 돼. 얘가 되지. 그치?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가 다른 간호와 다르다는 거, 그치? 임상 간호와 다르다. 그 다음에 뭐 지역사회 간호와 모성 간호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역사회 간호의 프레임이 있어야 되겠지, 그치? 세 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치? 자, 그 대상이 누구냐? 뭘 대상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간호를 하느냐?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간호 활동은 어떤 게 있느냐? 이 세 개가 바로 이제 그림이 되는 건데. 자, 이 세 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를 정의할 때는 대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지? 임상 간호는 뭐가 대상이 될까? 개인이 대상이 되는 거겠지. 그지? 근데 우리는 어때? 어떤 지역사회 속에 살고 있는 개인, 가족,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 조직이라는 거는 뭐 들어갈까? 학교라든가 산업장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 있지. 그지? 그 다음에 그들이 만들어진 여러 형태의 지역사회. 이거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지역사회라고 말하고, 이걸 풀어서 말하면 어때?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개인과 임상에서 말하는 개인은 틀릴까 같을까? 지역사회에서 말하는 개인과 틀려. 그 임상에서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관계없어. 그 개인을 말하는 거야. 개인의 속성. 근데 우리는 그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개인을 말하는 거야. 속하는 개인. 얘가 되지, 그치? 그럼 그 사람은 그 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는 거죠. 얘가 되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그냥 지역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아까
프레시만에 의하면 우리가 절대적 관점의 그 건강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 관점을 하기 때문에 기능 수준을 평가하도록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최고로 추진하는 건 어때? 궁극적인 목표는 그 사람들이 간호를 통해서 적정 기능 수준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적정 기능 수준은 어때? 변할까 안 변할까? 점점 변할 수 있어. 여러분이 강의를 많이 들으면 어때? 실력이 느는 거 똑같은 거지? 아까 좀 기능 수준도 어떨까? 내가 아까 좀 적절한 행동을 하고 자아 실현 정도가 높아지고 하면 그 전보다 어떨까? 적정 기능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마치 지금 내가 달리기를 해. 그러면 내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10초라고 생각하자, 그치? 10초면 계속 달리기를 연습해. 그럼 그게 점점 어떨까? 단축되겠지? 그러니까 이 적정 기능 수준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떨까? 변화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간호를 통해서 적정 기능 수준을 점점 그 사람에게 어때? 향상하는 거죠. 뭐하고 기능 비슷해? 건강 증진하고 비슷한 거잖아. 건강의 수준을 점점 어때? 향상시켜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준다는 거야? 지역사회가 독특한 방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자, 직접 간호 제공도 해주고 대상자에게 특히 우리는 보건교육을 굉장히 중요한 간호 수단으로 해. 보통 사람들은 간호를 제공하면서 잘 제공해서 보건교육을 하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보건교육이 하나의 어떨까? 수단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보건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리. 이건 주로 어때? 보건사업을 기획하거나 운영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런 사업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거를 보건관리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해.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보건사업을 가입할 때 조정하거나 감독하거나 감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여기다 포함된다고 봐. 그래서 보건관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 이제 그 이론서에 그 교과서에 보면 그냥 관리라는 말을 쓰기도 해. 그래서 얘는 간호관리랑은 어때? 차별돼. 얘가 되지 간호관리만을 말하는 건 아니야. 얘가 되지 주로 보건활동 전체를 기획하고 그다음 운영하고 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을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지역사회하고 적정기능 수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느 수준까지 가 있는지를 평가해 봐야 되잖아. 그치? 뭘 가지고 평가한다? 기능 연속 지표를 가지고 평가해. 그치? 대상자가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느냐 보는 거야. 그치? 자,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때? 방법을 쓰잖아. 그치? 그 방법은 어때? 그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어때? 수단이 갈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수단, 방법하고 수단이 있을 때 지역사회 활동, 이건 방법이라고 이야기해. 방법 및 수단이라고 할 때 어느 게 더 상일까? 방법이 더 상이야. 방법이 결정되고 그 방법에 따라 수단이 결정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보건교육을 한다고 치자. 그럼 보건교육은 어때? 우리가 보건교육은 집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보건교육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 집단교육도 할 수 있고 대중교육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수단에 해당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패널 토의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런 수단. 그래서 다양한 수단. 이건 마치 우리가 헨델과 그레텔 같은 그 동화를 보면 막 불이 넘기면 뭐 파란 구슬을 던지고 이것처럼 대상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수단을 어때 우리가 개발하고 또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간호 활동을 제공해. 그런데 우리가 직접 간호 활동을 대상에 전달할 때는 체계적 문제 해결 과정을 거쳐야 돼. 그치? 우리는 전문가들이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뭔지를 사정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간호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방법을 차용해서 지역사회 대상에게 간호를 제공할 때는 간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간호 과정은 한마디로 문제 해결 과정이야. 문제 해결 과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하는 거는 간호를 수행할 때 그냥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일정의 논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제공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거를 우리가 간호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간호 과정. 그래서 지역사회와 대상과 목표는 어떻게 연결돼 있어? 기능 연속 지표로. 그 다음에 목표와 행위는 활동은 어떻게 연결돼서 수단으로. 그 다음에 활동과 그 다음에 대상자는 어떻게 연결돼 있어? 간호 과정으로 연결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프레임이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사진을 찍듯이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대로 여러분이 머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 개인, 가족, 집단 여기 빠졌는데 조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직은 뭐 아까처럼 학교라든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자,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는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건 알고 지나가야 돼. 적정 기능 수준의 적정 기능 수준이라는 게 대해서 뭘까? Optimal level of function이야. 사람마다 적정 기능 수준은 같을까? 다를까? 다 달라. 왜냐하면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사람마다 다 있잖아.
그 사람이 최대한 달릴 수 있는 그 수준을 우리는 그 사람의 적정 기능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연습을 한다는 거는 그 적정 기능 수준을 어때 더 향상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데 적정 기능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그 사람과 관련된 요인을 고려하는 거야. 나이라든가 그다음에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걸 다 관련해서 그 사람이 최대한 이룩할 수 있는 기능 수준을 적정 기능 수준이라. 그래서 사람마다 적정 기능 수준은 어떨까요? 다르다고 보는 거야. 자, 만약에 50세 먹은 사람과 20세 먹은 사람이 똑같은 기능 수준을 요구하는 건 아니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갖고 있는 신체적 조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해서 그 사람의 적정 기능 수준을 최대한 이룩할 수 있는 기능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지역사회가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해. 또는 자기 건강관리 능력이라고도 이야기해. 또는 건강 잠재력이라고도 이야기해.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오는 말 중에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자기 건강관리 능력이란 말이 나와. 그치? 자기 건강관리 능력.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수준의 능력, 그게 바로 적정 기능 수준이야. 그러면 간호사의 할 일은 어떨까? 이 적정 기능 수준을 간호를 통해서 어때? 향상시켜주는 거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목표를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기능 수준에 대한 정의는 좀 알아봐야 되고요. 자, 적정 기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뭘까? 이 건강 결정 요인하고도 굉장히 관련돼. 그래서 건강을 결정짓는 요인, 적정 기능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런데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이 있을까? 없어. 모든 요인이 다 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올 때 뭐 고를 거 없어. 다만 이런 거는 어떤 결정 요인이냐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다음 중 적정 기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건 답 없어. 모든 영향을 줄 수 있어, 그치? 자, 정치적 요인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틀린 거 고를 때 정치적 요인 많이 골라. 아니야. 정치적 요인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왜? 북한과 우리의 건강 수준을 하면 북한이 우리보다 평균 수명이 어때? 거의 한 10세 정도 더 떨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건강 수준 차이가 나는 거잖아. 뭐 때문에? 아까처럼. 정치적 통제가 심할수록 건강 수준이 더 낮아진다 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정부의 유형이라든가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북한 같으면 어때? 건강에 대한 정책보다는 어때? 아까처럼 뭐 군사 정책 이런 게 더 우선순위가 높잖아, 그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적 억압이라든가 이런 것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습관적 요인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 행태적 요인을 이야기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문화에 소속돼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건강 행동을 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어때?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약물 섭취라든가 운동 부족이라든가 흡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건강 수준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건강 결정 요인 하나를 고르라면 뭘까요? 얘가 가장 이펙티브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때? 건강 증진 사업을 할 때 건강생활 실천 사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금연 사업, 절주 사업, 그다음에 영양 사업, 그다음에 그 신체 활동 사업 이런 걸 하는 거야. 왜냐면 그게 가장 건강 결정 요인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영향력이 높은 건강 결정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 그렇지? 그다음 유전적 요인 이건 어때? 막을 수가 없어.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 최소화하도록 조기 검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거지, 그렇지? 그다음에 환경적 요인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 환경은 물리적 환경이 있어, 그렇지? 뭐 기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 대기 오염이라든가 수질 오염 같은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들이 이제 환경적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요인은 사회 경제적 환경이라고 해도 돼. 그래서 아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환경하면 물리적 환경도 있고 사회 경제적 환경도 있어, 그렇지? 그래서 물리적 환경은 아까처럼 내가 살고 있는 아까 자연 환경 때문에 오는 거 물리적 환경이라고 이야기해. 근데 사회 경제적 환경은 이제 아까처럼 사회 경제 측면인데 경제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인구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가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영향인데 이런 거는 주민이 어떨까? 아까 건강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건강 불평등 같은 걸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사회 경제적 요인 때문에 어떨까? 건강 수준의 불평등이 온다고 보는 거거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가 경제 상태와 관계없이 건강을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든가 이런 걸 건강 형평성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바로 사회 경제적 요인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의료 전달 체계 요인도 속해. 자, 우리가 국가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만들어져 있어야 될까? 보건의료 체계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가 보건의료 전달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보건의료 전달체계 유형이
건강 증진 중심인지 아니면 치료 중심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적정 기능수준이 달라져. 그래서 아까 건강 증진을 중심으로 하는 거는 질병 치료 이전에 뭔가를 어때? 국가가 해주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때? 훨씬 더 적정 기능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있으면 아까처럼 내가 보다 더 필요할 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접근이 쉬워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달 체계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 그래서 우리가 전달 체계를 만들려고 많이 하죠. 그래서 뭐 1차 진료, 2차 진료, 3차 진료 이것도 전달 체계에 속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떨까? 돈이 많은 사람은 어때? 3차 진료를 막 이용하고, 그지? 돈이 없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러면 그건 어때?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적정 기능 수준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는 지금 5가지 6가지 영향을 줬습니다. 정치적, 그 다음에 습관적, 유전적, 환경적,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보건의료 전달 체계. 그러니까 국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보건의료 체계를 잘 정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요. 개인으로 본다면 어떨까? 아까처럼 습관적 행태를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적정 기능 수준의 이펙티브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 행위 아까 직접 간호적 보건교육 관리 말했고요. 그다음 지역사회 간호 구성과 개념에서 대상과 간호 기능 연속 지표, 그다음 지역사회 간호 수단, 간호 과정 이런 거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게 요겁니다. 이해가 되지, 그렇지? 자, 가족은 어떤 거냐? 가족 간호 배웁니다, 그렇지? 그다음 산업장. 학교 보건, 대상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건교육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간호사가 직접 간호 제공하는 역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간호 과정은 또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대상이 달라지면 이런 것들을 전체 공부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나가 봅시다. 지역사회 간호의 속성,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지역사회 특성 말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돼. 자, 인구 집단 중심이다. 이거 이해되지? 아까 생태학적 건강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어떨까요? 인구 집단의 건강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지? 그 다음에 건강 지향성이라고 말하는 건 어떨까요? 지역사회 건강은 임상간호와 다르게 뭐에 초점을 줄까요? 1차 예방에 초점을 둬, 그지? 그렇기 때문에 건강 지향성이라는 건강 증진이나 질병 예방, 질병이 생겼을 때보다는 생기기 전에 접근하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지? 자, 자율성이다. 지역사회 간호사는 뭐 어떤 그 처방이나 지시를 받아서 간호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 지역사회 대상자와 함께 필요한 것을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임상 간호사에 비해서 자율성이 어떨까? 굉장히 높은 그런 거라고 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의 그런 이제 학위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나이팅게일의 너싱 온 노트 같은 데 보면 지역사회라는 간호사는 훨씬 더 높은 학력의 소지가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지금 좀 주마다 많이 달렸지만 미국에서는 초기에는 간호사직을 딸 때 학위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지역사회 간호사만 학위를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뭐 주마다 좀 다르지만 그래서 어떻든 상위 개념으로 많이 이제 소개되는 거는 바로 이 자율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호사 대상자와 함께 판단해서 건강 관리를 결정하게 된다 스스로. 그다음 지속성이라는 거는 자, 병원은 질병이 낫게 되면 어떨까요? 끝나는 거잖아. 그 지역사회는 어떨까요? 아까 기능 연소 지표상에서 계속 간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 일시적이다. 단편적이다. 그 다음에 어때? 한시적이다. 이런 말 있잖아. 지역사회 간호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은 지속적이다. 통합적이다. 포괄적이다. 이거 무조건 맞아. 얘가 지역사회 답가지 중에 포괄적이다. 통합적이다. 지속성이 무조건 맞아. 그치? 그래서 이 지속성은 어떤 그 대상의 건강을 일시적이나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떨까? 포괄적이라는 건 어때? 뭐부터? 질병의 건강 증진부터 뭐까지? 치료까지, 재활까지 이 전체의 범위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그치? 물론 깊이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걸 포괄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보는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협력성. 자, 지역사회 건강은 아까 우리가 인구 집단의 건강에 관심을 가진다 그랬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리적인 현상만 다루기는 않겠죠. 그죠? 사회 현상이라든가 이런 걸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협력하는 분야가 굉장히 어떨까요? 많아야 되고 특히 대상자가 어때?
자율권을 굉장히 인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거를 협력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상자와 간호사는 어때? 동등한 입장에, 대등한 입장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대상자와 함께 판단한다고 말하는 거는 그 이 자율성에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지? 협력하고 또 다른 보건 요원들과 어때? 협력하는 것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자, 상호작용은 아까처럼 이제 뭐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다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친밀성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적정 기능 수준이 향상돼서 우리가 얻으려는 건 뭘까? 그 사람이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거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뭘까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친밀성이라는 건 그 임상은 그 사람 우리가 임상에서 예를 들면 뭐 수술을 할 때 자, 다리를 자를 것인가? 다리를 살려둘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임상은 삶의 질보다는 더 안전한 방법, 그지? 만약에 다리 살려주게 되면 이 사람이 후유증이 생기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잖아, 그지? 근데 그걸 삶의 질의 관점에 본다면 또 다를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지역사회는 어디에 초점을 둔단 말이야? 삶의 질에 초점을 둔단 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생활과 더 밀착된 그런 간호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지? 그거를 우리가 친밀성이라, 실제적인 삶과 더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변화성, 요건 다양성이라고도 말하는데 실제로 지역사회는 어떨까? 현장이 어떨까?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수준의 대상자도 환자도 있으면서 그 다음에 모성도 있고 그 다음에 아동도 있고 노인도 있고 굉장히 대상자들이 다양해,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실무 영역과 실무 대상자에게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양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중의 책임성은 인구 집단의 건강,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일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요인 중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아까 우리가 본 겁니다. 그렇지? 사회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준다면 지역사회는 그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 돼. 임상 같은 경우는 어떨까? 지불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 어때? 간호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그렇지? 그럼 지역사회 간호사 같으면 그 사람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사회 제도를 활용해서 이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까지를 간호의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처럼 공중의 책임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자,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거 인구 집단 중심이다. 건강 지향성이다. 이건 1차 예방을 중심한 거다. 그 다음에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포괄적이면서 지속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협력성이다. 그치? 그 다음에 다양하다, 다양성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뭐 막 눈 감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되지, 그치? 뭔지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은 지역사회 특징으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 개념의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간호는 공중보건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치? 자, 공중보건은 퍼블릭 헬스잖아. 그치? 퍼블릭이란 건 뭐야? 공공의 문제를 하는 거지. 공공의 건강 문제를 공공의 조직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제 공중보건 사업이 있는데 이 공중보건 사업이 이 중에서 간호가 더 전무한 공공의 보건 문제 중에서 간호로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영역이 크짐으로 인해서 공중보건과 간호학이 합쳐진 게 뭘까요? 보건간호입니다. 이해가 되지, 그치? 그래서 공중보건 사업은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면 이 공중보건 영역에서 간호의 역할이 어때? 전문화되면서 생긴 게 바로 보건간호입니다. 그래서 보건간호의 가장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뭘까요? 공중보건 사업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간호는 주로 간호사가 어느 곳에서? 조직에서, 공공보건 조직에서 공공보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공보건간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떨까?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간호들 있잖아, 그치? 또는 학교보건이라든가 산업장 간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보건간호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치? 자, 그런데 이 이제 보건간호의 영역은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 어떤 것들을 가고 있느냐면 한번 봅시다. 보건간호, 지역사회 간호 개념 변화에서 지역사회 간호 또는 지역사회 보건간호라는 개념은 공중보건에 출발해서 오랜 기간 보건간호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자, 2번, 두 번째. 지역사회 간호는 보건간호보다 포괄적 개념. 왜냐하면 변화됐잖아.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걸까? 보건간호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 얘가 되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지역사회 간호와 보건간호를 구별하지 않고 보건간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부 개념으로 생각해, 보건간호를. 얘가 되지, 그지? 그러면 지역사회 보건간호와 지역사회 간호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자, 지역사회 보건간호와 지역사회 간호는 같은 거야. 같은 건데 일시적으로 지역사회 보건간호라는 말을 쓰다가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게 되는데 지금 우리 교과서를 보면 한 10건 있으면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 지역사회 간호라고 쓰는 책도 있고 지역사회 보건간호학이라고 쓰는 책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혼용되고 있다 봐야 돼. 근데 공식적으로는 커뮤니티 널싱이라고 많이 이야기해. 헬스라는 말을 빼고. 그래서 커뮤니티 근데 뭐 이건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 이거는 보건간호가 공공보건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간호활동이라고 한다면 이 지역사회 간호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간호야. 그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간호 실무를 다 지역사회 간호로 해. 그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거,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 빼고, 병원에서 일어나는 거 빼고,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간호, 1, 2, 3차 간호 모두 다를 어때? 지역사회 간호로 해. 지역사회 간호로 해. 그래서 얘는 뭐에 초점이 있는가 하면 지역사회 주민의 적정기능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간호의 모든 지역사회 대상을 하는 간호 실무를 지역사회 간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그러면 그거 안에는 보건간호가 포함되기도 하잖아, 그치?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굳이 이거를 구별한다고 해서 요즘 교과서를 보면 예전에는 이거를 시험에 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 근데 지금은 보건간호와 지역사회 간호 구별하는 그런 이런 표들이 다 거의 없어지고 있어, 그 책에. 그래서 우리 아직 공무원 책에는 그거는 많이 남아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과서에는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별로 그런 개념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건소 같은 데 일하면 그건 보건간호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 보건소가 아까처럼 보건조직이지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그 지역사회 간호의 활동도 한다고 보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는 보건간호보다 포괄적 개념이다.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간호 실무 영역을 의미하며 지역사회 간호는 보건간호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간호를 말한다. 그래서 보건간호와 지역사회 간호를 구별할 때 보건간호는 구별할 수 있어. 이해가 되지, 그치? 근데 지역사회 간호 안에는 보건간호가 포함될 수도 있단 말이야. 이해가 되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보건간호라고 하면 공공보건기관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간호다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건간호라는 개념은 1980년대 초에 잠시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에 넘어왔다라고 보면 돼. 1980년대 초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뭐를 말하는 걸까요? 1차 보건의료가 도입되는 시기야. 얘가 되지, 그치? 1차 보건의료란 건 뭐야? 보건진료원들이. 보건소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보건진료소라는 건 어때? 그 지역에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 그치? 1차 보건의료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때? 아까처럼 지역사회 간호 시대로 넘어온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보건간호하고 지역사회 간호를 구별하는 거 봅시다. 자, 보건간호는 공중보건사가 간호사업을 통합한 거다. 그러니까 공중보건사업에서 간호사 역할이 전문화되면서 어떨까? 공공보건기관에 일하는 간호사들의 역할을 보건간호라고 한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실무장소는 어디였을까? 보건간호 실무장소는 공공보건조직이야. 그치? 공공보건조직. 예를 든다면 보건소. 자, 그 다음에 또는 뭐 학교에 보건실, 그 다음에 뭐 이런 산업장애 의무실 이런 것들. 자, 주로 특정 문제의 예방관리 및 건강보호를 목표로 한다. 이거는 실무의 대상들이 누구야? 특정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이야. 특정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공공보건조직을 통해서 뭔가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 그치?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그치? 그러니까 또는 어때? 전체 주민의 건강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취약 집단들, 예를 들면 모자보건 대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결핵관리 집단이라든가, 그치? 아니면 뭐 특정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이 높다든가, 이런 사람들, 그치? 그 쉽게 말하면 어떨까? 특정한 문제를 가진 집단이라든가, 또는 취약 집단,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특정 문제의 예방과 관리의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한다. 그 다음 지역사회 간호 혼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의 하부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이 말은 지역사회 간호 안에 포함해서 해석하기도 한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라고 하면 보건간호와 구별되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 간호 안에는 보건간호의 개념이 포함돼서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지역사회 간호는 병원 이외 장소, 즉 지역사회에서 수행되는 모든 간호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아까는 어때? 취약 집단, 그치? 어떤 그 다음에 특정 문제를 가진 집단, 이런 게 이제 대상이 됐다면 여기는 어때?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질병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더 건강 수준을 높인 사람도 있을 거고, 각자의 요구가 있잖아, 그지? 그 각자의 요구에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해 주는 거를 지역사회 간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지? 그 다음에 개인, 가족, 집단을 포함한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러면 반대로 보건간호는 어땠어? 특정 집단이나 그 다음에 특정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건강 증진과 건강 유지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보건간호, 지역사회 간호의 차이점 표로 한번 봅시다. 자, 그 중에 사업 목적, 간호 체계, 사업 대상 다 있는데, 사업 목적을 보면 질병 예방과 건강 보호다. 그런데 얘는 주로 취약 집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위험 집단이라든가 이런 걸 대상으로 하니까 여기에는 1차 진료도 포함됩니다. 1차 진료도. 그래서 의료 이용의 접근성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취약계층에. 주로 얘는 뭘까요? 건강을 특정 문제에 대해서 어때? 예방하고 그다음에 특정 문제를 관리해주고 그래서 건강을 보호해주는 거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주로 사업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사업 할 때. 보건사업 할 때. 보건사업 누가 하는 거야? 공공조직이 하는 걸 보건사업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사업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때? 선택된 집단, 특정 문제를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얘를 선택된 집단이라고 그래. 그래서 특정 문제를 가진 결핵 환자 같으면 결핵은 남에게 어때?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공 문제잖아. 그치? 그래서 결핵 관리 집단이라든가 뭐 에이즈 환자라든가 뭐 이런 집단, 특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선택된 인구 집단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에 할 수 있는 고위험 집단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비해서 지역사회 간호는 뭘까요? 지역사회 간호는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 유지, 그 다음에 삶의 질을 목표로 하고 이거는 개인의 건강 관리 체계입니다. 개인의 건강 관리 체계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대상이 그러니까 뭐야? 지역사회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주체 한번 봅시다. 사업 주체. 그래서 얘는 공공보건 조직해야 되니까 정부나 그 다음에 기관이 중심이 됩니다. 근데 비해서 지역사회 간호는 어떨까? 여기에 반드시 지역 주민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역사회 주민이. 그러니까 얘는 사업 주체가 지역사회 주민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간호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가 반영돼야 될까 안 봐야 돼? 반영돼야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사업 비용은 그래서 어떨까요? 공공재원 외에 지역사회 재원도 포함돼야 됩니다. 지역사회는. 그 다음에 사업 진행은 보건간호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특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진단을 내려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특정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얘는 어때? 개인의 요구에 근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건강 요구에 근거한 보건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사업 전달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부 정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떨까요? 하향식입니다. 위에서부터 이제 그 정책이 만들어져서 밑에 내려오는 직이라면 얘는 주민의 요구에 근거해서 사업이 기획되는 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떨까? 상향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 성과는 두 개 다 어떨까요? 임상과 달리 임상은 어때? 금방 나타 치료가 되든지 뭐 안 되고 여기는 어떨까? 아까처럼 뭐 특정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그다음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높이고 공공보건 사업을 통해서 어떨까? 유병률을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은 어때? 굉장히 시간이 어떨까?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나 보건간호 둘 다 어떨까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치? 근데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된 거는 자,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건간호는 그 지역사회와 관계 있을까 없을까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얘가 대체 왜 그러냐면 정부 정책이나 공공보건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지역사회 간호는 어떨까? 그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이해진다고 했잖아. 그치? 그 때문에 지역사회 개발과 어때?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적정 기준을 높인다는 거는 지역사회가 뭐 되는 거야? 개발된다는 겁니다. 그치? 그러기 위해서 아까처럼 지역사회가 지역 주민의 요구에 근거한 보건사업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 간호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조금 구별하는데 요즘은 뭐 이거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아까 굳이 구별을 한다면 중요한 건 아까처럼 목표가 조금 어때? 하나는 주로 어때? 특정 문제를 가진 집단이라든가 그다음 고위험 집단에 대해서만 보건사업을 그러니까 보건사업의 집단이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 근데 지역사회 간호는 어떨까? 전 지역 주민의 그 때문에 전 지역 주민이
다양한 요구를 갖고 있을 수 있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에 해야 되고, 얘는 그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라든가 지역사회 진단을 통한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을 접근하게 돼. 그래서 얘는 보건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는 어떨까? 건강관리사업체계라고 이야기해. 왜냐하면 대상자가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사업의 전달 방식도 하나는 하향식이다, 하나는 상향식이다. 그러니까 상향식인 걸 또 수평적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능동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치?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개발과의 관계는 당연히 보건관원은 어떨까? 그 지역사회와 직접 관련된 개발이 아니라 특정 뭐 집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역사회 간호는 아까처럼 어때?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그들의 스스로 적정 기능을 높이기 위한 보건사업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우리 지역사회 유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